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같은 반 여학생에게 휴대전화로 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긴 했지만 학급을 분리하라는 정도의 조치만 나왔는데요. 적절한 대처일까요?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최모 씨는 얼마 전 초등학교 2학년인 딸 A양의 휴대전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A양이 신체 중요 부위 사진을 찍어 누군가에게 보낸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발견하고 아이가 놀랄까 봐서 그냥 일상적으로 이 사진을 찍었구나, 이거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그 순간부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최 씨의 요구로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는데 같은 반 짝꿍인 B군이 A양을 압박해 몸 사진을 찍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최 씨는 오히려 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딸과 가해 학생이 마주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을 전학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는 증거와 증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급 분리만 시켰습니다. 학폭위는 B군의 협박, 보복성 접근도 금지했지만 일상적 접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도 아직 만 8살밖에 안 된 어린 자녀를 강제 전학까지 보내는 건 지나치다고 호소했습니다. 심의의 결정에 따른 거니까 심의위원님들이 고의성 등등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다 근거 있게 해서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학급 교체도 사실 중요하다면 중요한 거거든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 보호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학교폭력 선도 조치 비율을 보면 퇴학이나 강제 전학 등으로 가해자를 피해 학생과 실질적 분리한 건 3%에 불과합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성사안의 경우 사건의 성질상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분리시키는 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다른 데서 피해를 일으켜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좋아질 수 있게 치료한다거나 상담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강제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차량 절도나 음주난동, 폭행 등 어린 10대들의 돈 없는 범죄 행각이 잇따르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선 여전히 엄벌론과 신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피해 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